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ABO식 혈액형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유전입니다. 일단 A하고 B가 서로 우열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O형은 어쨌든 열성입니다. O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두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그 자리에 이 A와 B가 O가 세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합이 좀 더 복잡하고요. 우열 관계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형도 좀 복잡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한번 분석할 때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우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한 것부터 쓰는데, 여기서의 확실한 건 누구냐라면 O형이 확실할 거예요. 왜냐면 열성이니까요. 그리고 또 확실한 애들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AB형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확실한 것을 먼저 찾고, 여기는 O형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확실하죠. 확실한 걸 찾고 나머지들을 그 확실한 것의 주변을 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또 찾기가 또 쉬워요. 보시면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B는 이렇게 왔을 텐데 아마도 이제 얘가 이제 B형의 AB형에서 얘가 왔을 때 가가 이제 B를 줬겠죠, 그렇죠? 얘가 가가 이제 B 아닌 BO일 텐데 이제 O를 줬다 그러면 이제 안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B라고 하는 건 가에서 받을 것이고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빠 AB형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A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얘는 이제 A하고 AA이거나 AO일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나오려면요. 얘가 이제 여기서도 A 받고 가의 상태에서도 A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가는 B형이니까요. 그래서 A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얘가 아빠에게서 A를 받고 엄마에게서 O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라가 AO고 가는 BO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얘네들도 볼까요? 이제 B형인데, 엄마도 A형, 아빠는 B형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B이거나 BO일 텐데, 일단 B인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B형이지만 엄마는 A형이니까요. 두 분 다 B를 받을 수가 없으니 얘는 BO일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B를 누구한테 받았을 거예요? 얘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아빠가 이제 B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요 O형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한테 받았겠다. 그죠? AO형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B냐 또는 BO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얘는 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어요. 얘는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하고 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는 쉽죠. 그래서 가는 BO, 그리고 나는 AO. 그래서 이렇게 4번이 됩니다. 일단 찾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의 혈액형이 B형일 확률은 다는 이 부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걸 텐데 AB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A 또는 B. 그 다음에 B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B 또는 O. 그래서 AB, BB, AO, 그 다음에 BO일 테니까요. 얘가 이제 B형일 확률은 4가지 가능성 중에 2가지인 거죠. 그래서 50%에 해당합니다. 라하고 마가 결혼해요. AO하고 BO가 결혼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자손에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굳이 편의사각형 안 해도 되겠네요. AB가 나오거나, AO가 나오거나, 그죠? BO가 나오거나, OO가 나오거나, 4가지가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부의 ABO식 혈액형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로서는 AB가 태어날 수는 없대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자녀만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요? AB가 태어날 수 없으려면 이제 한쪽이 차라리 그냥 AB,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O 이런 경우가 이제 딱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이런 상황을 만드나요? 얘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OO 그러니까 AO이거나 BO이거나 AO이거나 BO이거나 그러니까 부부와는 다른 A형과 B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네. 이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A, B형과 O형이 아마 부부의 혈액형 조합일 것이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록생맹입니다. 정록생맹은 독특한 유전이었는데요. 이제까지 했었던 것은 상념색체 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차이가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A형은 여자가 많다, B형은 남자가 많다, 그런 말을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X염 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은 남자가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맹이 그런 건데요. 생맹은 X염 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만약에 생맹이 되려면 X염 색체 2개에 전부 다 생맹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만 생맹인 거예요. 만약에 X 유전자 2개 중에 하나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얘는 열성이니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정상입니다. 아니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는 또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 가능성과 그 다음에 생명인 가능성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남자는 XY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거나 생명 유전자 한 개라도 갖고 되면 생명이거나 그래서 남자가 아무래도 정록생명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X점 색체에 이렇게 연관돼서 결국 유전되는 것들은 이제 성에 대한 비율의 차이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형태가 되죠. 자, 이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X염 색체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얘는 남자니까 XY, 여자니까 XX, XX, X 이거 먼저 써놓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는 걸 확실하게 봅시다. 일단 정록생명은 열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부를 보니까 정록생명이 열성이네요. 그죠? 그러면 확실한 것이 나타나죠. 정록생명인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바의 경우에는 왜 생명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X염 색체에 생명이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요. 나는 왜 생명인가요? 2개의 X염 색체 전부 다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들이 생명인 겁니다. 확실한 것이 일단은 확실한 것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확실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상 남자입니다. 남자가 정상이려면요. 하나밖에 없는 X염 색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도 확실한 것, 얘도 확실한 것이죠. 자, 확실한 것만 일단 표시를 해놓을까요? 확실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나머지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확실한 것에 부모와 자손 수준으로 간다. 그죠? 얘를 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왔을 것이냐라면 Y는 아빠한테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X는 엄마한테 받았으니 엄마는 적어도 한 개의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겠네요. 어쨌든 이 엄마는 정상이기 때문에 생명 유전자는 X 하나에만 있을 겁니다. 보인자라는 거죠. 그죠?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딸은 어떤가요? 아빠가 일단 정상 유전자를 줬기 때문에 X 하나는 유전자가 아마 생명이 없다는 건 확실하고요. 얘는 알 수 없어요. 얘가 지금 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를 줄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 유전자를 준다고 쳐도 얘는 정상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확실해진 사람들은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살펴보면 얘는 적어도 엄마에게서 100% 생명 유전자를 하나를 받았고요. 아빠에게서는 정상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인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생명으로는 드러나진 않았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다의 유전자형은 정상, 그죠? 라의 유전자형은 보인자 맞습니다. 마는 보인자입니다. 네, 맞아요. 사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하고 라는 바는 라로부터 그쵸? 이 생명 유전자 어디서 왔을 거예요?
아빠한테서는 Y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마하고 바 사이에서 애를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딸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정록생명인 딸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XX-Y와 X-Y가 교배를 하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X이거나 X-이거나 얘는 X-이거나 Y니까 XX-1고 얘는 정상딸, 얘는요, 얘가 생맹딸 나오네요. 그죠? 맞네요. 그리고 얘는 정상아들, 얘는 생맹아들. 그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게요. 정록생맹 마하고 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생맹일 때 이거는 좀 볼까요? 아들이 정목생명이래요. 마하고 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러면 일단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거고 그 아들이 정록생명이다. 그럼 이제 마하고 바가 결혼해서 만들어진 생명인 아들은 얘죠. 그죠? 얘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죠. 그럼 얘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랬을 때 잠깐 누가 오는 바람에 잠깐 제가 집중을 잃었어요. 자, 마와 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정록생명일 때 정록생명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 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는 누구한테서 왔을까요? 근데 어쨌든 얘는 아들이니까 아빠한테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왔겠죠? 네, 여기 있네요. 이건 누구한테서 왔을까요? 얘는 여자거든요. 아빠한테는 정상을 받았을 거고 엄마 나한테서 왔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경로는 나에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아들에게로 온 겁니다.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어떤 유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을까?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6번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26번은 ABO식하고 정록생명을 섞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모두 유전자를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일단 ABO식부터 할게요. 확실한 것은 O형이에요. 그리고 AB형이에요. 그럼 이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찾아내면 얘는 A5형인 게 분명하고요. 얘는 A5, 얘도 B5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찾아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록생매도 찾아야 되니까 얘는 정록생매 남자 확실합니다. 얘는 정록생매 남자 확실합니다. 얘는 정록생매 여자 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또 있네요. 정상 남자 확실하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찾아야 될 텐데 이 아빠한테서 딸은 어쨌든 요걸 하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인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인 확률은 그럼 O형일 확률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그래서 A5형과 O5형이 결혼을 해서 O형인 아이를 낳을 확률은 A5, 55, 그래서 A5, 55, A5, 55, 그래서 50%입니다. 2분의 1. 자, 그 다음 정록생명일 확률은 정록생명일 내 아들일 확률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따져줘야겠죠. X-Y하고 X-X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2억이 안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X-Y에다가 X-이거나 Y이거나 얘는 X-이거나 X이거나 그래서 X-X- 또는 X-Y 여기는 X-X 여기는 X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4가지 케이스 중에 얘죠. 그죠?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4분의 1. 이것은 같이 봐야 됩니다. 생명을 따지려면 결과적으로는 X염색체, Y염색체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록생명의 아들을 통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 내가 낳을 수 있는 아이들 중에서 4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8분의 1의 확률로 나에게는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인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시험범위 나온다고 하는 건 마지막 문제네요. 미맹각의 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알려드렸군요. 27번부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수업 시간에 다 돌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냥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의 컨셉은요. 이게 이제 이거 전달되는 이 형질이 X에 있느냐, 그렇죠? 또는 상념 색채에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없이 지금 묻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줘야 됩니다. 일단 얘는 쉬워요. 미맹은 우리가 상념색체에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미맹 유전자는 상념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맹은 여기서 보니까 이 관계를 보니 열성이니까요. 얘를 스몰 t, 라지 t라고 합시다. 자, 그럼 확실한 것부터 해주면 얘 자체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확실한 것의 부모를 통해서 그죠? 얘를 알기 때문에 얘도 알 수 있고요. 그죠? 얘를 알기 때문에 얘도 알 수 있고요. 그죠? 얘를 알기 때문에 얘도 알 수가 있고요. 얘도 알기 때문에 얘도 알 수가 있고요. 얘들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티, 라지티입니다. 아니요. 가의 친할머니 이런 거 잘 보죠. 아빠의 엄마, 그죠? 그러면 엄마는 이거죠, 그죠? 맞네요. 가의 동생이 태어났다. 그럼 이 부부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부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맹일 수 있는 확률은 이거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50% 나올 것 같은데 50% 미맹이니까 50%의 확률을 갖죠. 가의 엄마가 누구예요? 요 사람이죠. 그죠? 라지 T하고 외할아버지. 이 엄마의 아빠는 표현형은 같으나 유전자형은 다르지 않죠. 다 같죠. 그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미맹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낭포성 섬유증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유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2,500명당 1명의 비율로 낭포성 섬유증 환자래요.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낭포성 섬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잡종이라고 하죠. 잡종일 때는 표현형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상이 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낭포성 섬유증은 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네요. 이 두 번째를 가지고 부모가 이 유전병을 갖고 있지만 정상일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잡종이죠? 부모 둘 다 잡종인데 그때 이제 낭포성 섬유증, 그러니까 스몰 t, 얘네 열성 순종이 나타나는 확률 25%다. 이게 뭐예요? 75%, 25, 3대1로 나오는 이게 멘델의 유칙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된다. 열성으로 유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낭포성 섬유증 환자라면 어쨌든 부모 중에 하나가 스몰 t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에게는 100%뭘 갖고 있어요? 한 개 이상의 스몰 t를 갖고 있죠.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맞죠? 이거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어쩐지. 정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이제 문제인 거예요. 29번, 30번, 31번은 시험에도 아예 안 난다고 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보세요. 유전병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정말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부터 해요?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열을 따집니다. 자, 우열을 따집시다. 어떤가요? 지금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얘가 우성이에요. 유전병이 열성이에요.
자, 일단 찾았고요. 일단 유전병 열성이란 건 사실인데 두 번째 단계가 하나 추가된다 그랬어요. 얘가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X염색체 위에 있느냐. 일단 Y염색체는 아닌 것 같아요. Y염색체에 유전병이 있다면 남자만 유전병을 걸려야 되는데 지금 유전병 걸린 사람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X에 있을 가능성이 맞나 아닌가만 따지면 됩니다. 자, if X염색체에 있고 열성이란 건 사실이니까 열성이라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딸이 엄마부터 합시다. 엄마가 만약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그럼 아들은 100% 유전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들. 찾아봅시다. 여기 엄마가 유전병을 가진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딸이 만약에 유전병을 갖고 있다면 이 X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걸 거니까 아빠도 유전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딸이 유전병을 갖고 있어요. 그의 아빠 유전병을 안 갖고 있네요.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X 염색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그럼 이제 나의 결론은 뭐예요? 상염색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뿐해지네요. 그죠? 3번 뭐예요? 확실한 것. 그 다음에 4번 확실한 것의 직계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냥 상염색체라고 했으니까 라지 A니 스몰 A니 일반적인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은 라지 A, 유전병은 스몰 A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스몰 A일 거고 이걸 통해서 확실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유전병은 열성이고 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상 유전자를 안 갖고 있는 거죠. 열성이니까. 그리고 가의 부모는 모두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네요. 30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30번은 어떤 집안이 유전 가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유전병이 또 열성이다. 확실하고 그 다음에 X에 있느냐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이 지금 유전병을 갖고 있는데 열성인데 그렇죠? 이렇단 상황인데 아빠가 유전병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아빠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상염색체라고 하면 편하죠. 얘를 스몰 a, 라지 a 해놓고서 시작을 하면 얘가 스몰 a, 얘는 이 부모 때문에 이거다라는 건 확실하고 얘들은 모른다. 자, 그리고서 이제 풀어야겠죠. 어이구야, 너무 머네요.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그죠?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맞아요. 유전병이 나타난 빈도는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남녀 차이가 없어요. 가의 부모는 모두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잡종이었어요. 가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은 이거 멘델의 자손이 1세대죠. 그러니까 3대1로 정상 대 열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31번 한번 따져볼까요? 이걸 보니까 벌써 얘가 우성, 얘가 열성이에요. 해놓고 X에 있느냐만 따지면 되죠. X에 있으려면 딸이 있으면 아빠가 벌써 아니네요. 그럼 이것은 상염색체 유전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확실한 거 쓰고 그런 다음에 확실한 것에 부모 자손의 관계로 보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얘를 아는 거죠. 그죠? 얘를 알기 때문에 이 부모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혀 알 수가 이제 없는 미지의 영역이 되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유전병은 열성으로 맞아요. A에게는 유전병 유전자가 있어요. A와 B는 유전자형이 같아요. A는 B에게 정상 유전자를 물려줬겠죠.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마한테 왔으니까요. B의 동생이 태어났다. 또 태어났어요. 그럼 5째네요. 그럼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은 몇 %인가요? 50%네요. 그죠? 뭐가 그럼 정답이 뭔가 틀리나요? 잠깐만요. 50%죠. 제가 또 딴짓을. 자, 보시면 얘가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거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유전병이 나타나는 확률은 50%입니다.
그죠?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냐. 27번까지는 우리가 연습해서 하고요. 27번부터는 그냥 시험에는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해보는 것. 사실 27번도 풀 수는 있습니다. 미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X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니까요. 27번부터는 우리가 안 풀어도 시험은 볼 수 있게 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유전에 대한 그 열화와 같은 것, 성화를 봤을 때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